얼굴이 누렇다. 이것도 혹시 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 얼굴이 누렇다면 우리가 황달을 말하는 건데, 자, 황달 때문에 누렇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몸이 누렇다면 먼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황달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는 이런 간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간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간 질환을 지키는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음주입니다. 음주를 많이 하면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다면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술은 이제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소주 반병 내내 음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량도 높고, 그래야지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근력 운동과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잘 되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연구 결과 때문에 한두 잔의 블랙커피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는 간이 좋다고 연구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갖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커피는 사실은 저는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커피가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이제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 안 나왔었는데, 네. 유일하게 커피만이 이제 간에 좋다고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간 환자에서도 커피가 지방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어떠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커피를 한 잔에 세 잔을 매일 마셨을 경우 간암이라든가 간경화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잔에서 한 세 잔 정도 마시는 커피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혹시 그 한 잔의 양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양이 많아서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희석한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영양분 네. 정도로 해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저는 이 아메리카노를 양이 많아서 저는 그걸 안 먹고 오히려 믹스를 좀 먹는 편이거든요. 아마 이 대한민국, 또 특히 이 영상 보신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믹스 중독자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것도 한번 어떤 검증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믹스 커피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연구가 외국에서 많이 되었고, 이제 원두 커피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믹스 커피는 뭐가 들었죠? 설탕, 프림. 그걸 이제 자주 먹게 되면 설탕과 프림 때문에 뭐 당뇨라든가 다른 지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믹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맞다. 네. 건강한 우리가 이 간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좋은 또 운동법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내장 지방 때문에 생기는데, 네. 내장 지방은 근육량이 적어져서 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많이 스쿼트 같은 거를 꼭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의 근력 운동과 그다음에 일주일에 세네 번의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노년에 우리 시니어 분들이 특히 간 건강에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런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이제 노년이 들면은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한두 가지는 다 있으십니다. 대부분 다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벌써 복용한 약이 최소 세네 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좋다고 영양제도 쓰시고, 그다음에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약, 진통제도 복용하시고, 네. 그래서 먹는 약이 한 최소 7, 8가지는 되시는데, 거기다 건강식품을 좀 많이 좀 챙겨 놓으십니다. 네. 뭐 오메가3라든지 은행 김치출 이렇게 드시는데,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한 가지가 물리는 분들은 없어요. 하루에 먹는 건강식품, 의약품 이렇게 아니면 20가지를 먹는 맞습니다. 경우가 예, 예.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의약품이나 이제 농축된 건강식품에서는 간독성 발생 위험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복용하게 되면은 그 약물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유발하거든요. 이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간독성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분들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네. 간수가 정상인지 아닌지 정기적으로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엄마 아빠만 해도 이 약봉지에 약알수만 따져도 10개 이상은 무조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뭐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최소한 필요한 약만 드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도 나한테 맞는 거. 그래서 유행한다고 해서 뭘 따라서 건강식품을 사 먹기보다는 네네. 나한테 맞는 건강식품 찾고, 잘 모르겠다면 이제 내과 전문의나 간접의 의사를 만나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뭐가 있는지 좋을 것 같아요. 생활 밀착형 간 건강 Q&A. 자,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 저녁에 과일을 깎아서 이 먹는 것도 과연 좋을까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저녁 때 만약에 이제 건강식phẩm 들어있는 그 과일을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저녁 때 많이 드시면 다 그게 에너지를 축적돼서 지방간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뭐 포도나 망고, 바나나 같이 과일이 많은 거를 저녁에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갈아서 많이 드시는데 저녁 때 이거 과일을 갈아서 드시면 주스나 착즙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술을 자주 마십니다. 몇십 년간 마셨습니다. 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간이 이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제 간 증상을 유발하는데 첫째는 이제 중성 지방으로 지방간을 악화시켜서 지방간을 만들고 또 염증성 다이탈간이라던가 활성 산소로 인해서 간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신다는 거는 간 손상을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간경화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 왜 술을 매일 마시면 안 좋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을 해독하는 데는 보통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그럼 2병을 마셨다는 건 어쩌겠어요? 2배로 더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근데 해독하는데 그렇게 걸린다는 거지, 회복하는 데는 한 72시간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소주 한 병을 먹었다면은 네. 해독돼서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 3일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회복하는데 매일 술 마신다는 건 어떤 게 해독하는데 버겁고 네네.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데고 지방간 나타나서 매일 마시면은 간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 마시는 게 오히려 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도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강건강 입장에서는 이제 폭음보다는 자주 마시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네. 폭음을 하게 되면은 급성 체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마셔서 불내가 같이 피를 끊길 정도로 마신다면은 뇌 손상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게 마시고 그다음에 덜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안 마시면 더 좋겠죠? 안 마시면 제일 좋죠. 밀크 시슬이나 우루사 같은 영양제 이런 것도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아, 네. 이거는 그래도 이제 밀크 시슬이나 이런 우려사가 좀 효과가 있는데, 네. 근데 그냥 치료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보조제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밀크 시슬 같은 경우는 지방간염에서 항염증 효과를 해서 간 수준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루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량으로 먹게 되면 담즙 배출을 용이하게 해줄 때는 간질이 정체되는 간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제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서 막 술을 음주를 많이 한다던가 뭐 간독성 있는 걸 막 마음껏 먹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사면 우르사 함량은 매우 낮다고 봐야 되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르사 함량은 50ml, 네. 의사가 처방하는 함량은 보통 100ml, 200ml, 300ml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0ml 복용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식품으로 사 먹는 우르사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정말로 내가 이제 간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해서 함량이 높은 우르사를 처음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얼굴이 누렇다. 이것도 혹시 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 얼굴이 누렇다면 우리가 황달을 말하는 건데, 자, 황달 때문에 누렇다면 제 간에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몸이 누렇다 하면 먼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황달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수분 색깔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눈이 노래지고, 맨 마지막에 손이나 얼굴이 노래지기 때문에 내 눈이 하얗고 수분 색깔이 정상인데 얼굴이 노랗다 하면 간과 윤곽성이 없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소변색 끝을 보고 내 눈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간질환 명의 전백규 원장님과 함께 이 간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원장님,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애입니다. 우리가 간이 손상되거나 망가져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상태가 나빠지는지 아닌지 혈액 검사랑 초음파랑 간 선을 스캔으로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간이 나빠지지 안 나빠지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간 초음파 검사나 간 선물 검사는 이렇게 복잡한 검사가 아닙니다. 간 전문병원이나 이런 내과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검사를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원장님께서 정말로 이 대학병원 교수님 출신답게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 역시 뭔가 이 간과 관련돼서는 명의가 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아마 이 간 질환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됐을 거라 믿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댓글 또는 메일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더욱더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락장군은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